오늘 기자회견 제목은 민간과 공공 노동자 모두가 원하는 공공돌봄, 서사원 조례 폐지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시민 안녕 위협하는 서울시 사서원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하라입니다.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원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 좀 이해하기가 꼬이실 수 있는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우수노조 서울시 사회성지부 지부장 오대희, 오늘 공공돌봄 노동자 대표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은 특별히 민간 돌봄 노동자들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민간 시장화된 돌봄 부조리한 환경 어떠했습니까? 이윤축의 과당적 경쟁 난립에 열악한 돌봄 노동 환경에 시달려온 우리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고 투명성, 전문성, 공공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질을 선도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201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특히 서사원은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만족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주 유일하고 중요한 공적 돌봄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권과 시장이 바뀌자 공공이 나서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운운하고 강조하더니 이제는 현장의 내용은 없이 그저 열악한 민간시장과 단순 수치 비교만 하고 민간과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간다. 현장의 돌봄 취약계층들과 함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약한 돌봄 노동자들에게 탓만하고 책임 전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뒤에 있는 시의회는 예산을 다짜고짜 대폭 삭감하더니 혁신안이라며 이용자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고 서울시는 민간과 동일 여건에서 경쟁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차별되는 구조에서 경쟁이 아닌 보편적 권리인 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됐는데 민간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서울시는 도대체 공공에 대한 개념과 이해 자체가 있는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의회는 이에 발을 맞춰 서사원 조례 폐지안을 2월 5일 입법 예고를 발의했습니다. 우리는 줄곧 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들의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대표 발의한 강석주 의원님, 서사원에 어린이집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민간 돌봄도 공공돌봄이라는 회계의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간이라는 개인업자의 사유화된 이 운영과 직원의 개인 책임제의 폐해가 얼마나 더 가속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봐야 합니까? 서사원은 개인보다 팀제 운영, 바로 사유가 아닌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 공공돌봄 시스템을 맞춰 일해온 공적 돌봄 기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닌 협동하고 각종 매뉴얼 등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 도생 운영이 아닌 공공돌봄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시급제, 각자 도생의 운영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시급제 방식이지 월급제의 장점입니까? 공공기관 직원들은 그러면 모두 동료도 필요 없이 혼자서 시급제로 최저임금 수준만 받으며 일을 해야 합니까? 서사원은 공공돌봄 기관입니다. 온전한 월급제 형태의 장점으로 동료들과 함께 공공의 인적 시스템으로 이용자도 한 명에게 모든 의존이 아닌 보편적 권리의 안정된 돌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 모든 만족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확대해야 할 공적 돌봄 기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시의원들의 발언들을 듣고만 있을 수 없어 매번 대화하자 요구했지만 매번 회피하고 뒤에서 이렇게 폐지안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유정 시의원은 돌봄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는 자가용을 타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왜 월급제 정규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돌봄 노동자들은 평생 비정규직, 시급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으로 저평가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공공의 서비스 질이 담보된 질 제고와 제대로 된 인력 수급이 되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노동에 이제 중고령의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거기서 제대로 된 인력들이 전문 서비스직답게 직업의식과 전문인력 양성을 제대로 하고 현장의 고충 해결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돌봄 노동자들은 직접 서비스 시간 외에 그동안 민간에 시장화된 돌봄 노동은 좋은 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의 시간이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돌봄 현장은 이용자와 만나는 시간만 직접 서비스 시간으로 바우처로 결제가 됩니다. 이런 돌봄 현장을 조금이라도 아시면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로 바로 이용자가 호출하면 그곳이 어디든 가해하는 우리 반문 돌봄 노동자들입니다. 이동을 비롯해 교육, 훈련, 상담, 회의 등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계획 고충이 문제가 생겨도 나 몰라라 개인 책임, 이용자 책임 아무도 해결의 주체가 모호하여 지금까지 이 민간 돌봄의 열악한 문제였습니다. CEO들이 이것이 시간만 문제라면은 앞으로 상대 CEO들과 회의하는 시간만 근무 시간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안정된 월급제 형태로 공공돌봄을 노동자들은 지난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코로나19 시기 비롯하여 빛을 발해왔습니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할 망정 이제는 깎겠다고 종용하고 조례 폐지안으로 고용 불안까지 협박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달리 공공이 책임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설립된 서사원이 어린이집은 빨리 문 닫아라 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민간과 독일 체제에서 구축하라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앞에 서울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우리 힘든 돌봄 노동자들에게 전폭 지지는커녕 여기 앞에 나와주신 요양보호사 회장님도 나오셨는데 요양보호사들의 연간 인건비 2억이 아깝답니다. 어린이집은 연간 8억이 아깝다고 폐지를 해야겠답니다. 과연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강개발, 용산구 개발 몇 조를 쓰고 있는 동안 서민들, 이용자, 취약계층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2개월짜리 초단기 임금체계 연금 용역의 배경으로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을 하는 활동지원사의 근무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최종 결과 활동지원사는 제외된 채 요양보호사만 불이익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배경과 목적에도 어긋나는 결과이자 분석이 실패한 연구인데 이것을 재평가하고 전면 개정은 하지 않고 그거라도 안 하면 서사원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폐암 환자 수술을 앞두고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전체 위를 드러내는 의료사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간과 수익성을 비교하며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애초에 목적과 과정이 다른데 정작 약자를 돌본 기간 없애기를 위해 조례 폐지하겠다는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서울 시민들의 공청회를 열기에 5,000명 서명을 하여 개최를 한 공청회에는 단 한 명의 시의회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돌봄 노동은 관계의 노동입니다. 민간으로 넘긴다면은 행정적으로는 단순하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이용자와 사람의 관계는 서류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 노동의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현장을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용자와 관계 돌봄 노동자들을 불안으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시의회와 서울시 주체가 과연 누구입니까?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당장 조례 폐지 처리하십시오. 서울시는 서사원을 해체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이주노동자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 기자회견에서 그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고충 해결의 주체도 없어서 그 모질한 고충이 희생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특별히 민간 활동지원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와 서울시가 고용 불안을 협박하는 위치에서 퇴사자들이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약 1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공공서사원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고작 36명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단지 36명의 일자리만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돌봄 노조자들의 소외되고 착취당하고 고충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이용자는 한 명에게 돌봄을 이종해야 되면은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는 폐지를 처리하고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해 민간 돌봄 노조자들과 공공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투쟁하겠습니다. 주제! 안녕하십니까.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신경숙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기 이전 과거 활동지원 서비스는 부정수급, 질 낮은 서비스, 노동착취, 임금착취,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으로 노동자 및 이용자에게 열악했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끈질겼던 노동자 투쟁으로 2017년 대선에서 공공운영 확충을 공약으로 확답받았고 이후 2019년 1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서사원은 고통받던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월급을 받으며 안정된 일터에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하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원들, 서사원장 모두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서사원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서사원 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을 예고하며 협박했습니다. 서사원장 황정일은 서사원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소임을 가졌음에도 노동자를 공격하고 노동자의 투쟁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사원이 요양보호사 및 활동지원사 등 현장 노동자를 월급제로 고용하는 것과 노동자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는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속에서 노동해야 한다는 인식의 현상이고 이러한 인식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후퇴시키는 악질적이고 퇴행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노조는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및 모든 시의원이 해당 조례에 반대표를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서울시장 오세훈, 서사원장 황정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규탄한다. 구호로 마무리합니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서사원 조례 폐지안을 처리하라. 안녕하십니까.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정찬미입니다.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보험으로 시작된 돌봄은 국민의 발행과는 달리 민간시장화되면서 민간기관들의 부정수급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들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된 노동에 비해 처우와 일자리는 불안정합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의 이면에는 돌봄이 예전의 가정에서 무보수로 여성이 하던 일의 연속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2017년 대선에서는 후보자들이 이하를 막론하고 사회서비스는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에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법에는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 등 일자리를 높이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월급제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종사자에게는 일자리가 안정되어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공적인 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역량이 높아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놓고 주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은 뒤로 한 채 운영과 관리가 안 된 책임을 애꿎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사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탁상 공론하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하고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쉼터 4곳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이고 서울 시민의 존중받는 돌봄,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서울시 의원들을 비롯하여 서울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서울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안에 반대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퇴보시키는 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적극 저지해 주십시오. 노동자의 일자리가
안정되어야만 좋은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미래 돌봄의 대상자이며 돌봄을 책임져야 할 대상자입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도 사회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기관을 확충하여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활동지원사 노조원이자 활동지원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가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의 연설 중 자신의 이야기를 발언하는 국민 앞에 입을 틀어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물론 이를 보도하고도 있지 않지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일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렇게 틀어막히고 있는데 하물며 저희와 같은 소외된 노동자와 소시민의 목소리는 어떨까 하고요. 그와 동시에 얼마 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랩하자는 건가요?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라. 저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회는 저희의 고통의 목소리를 채 듣기도 전에 그 목소리를 지우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망과 매뉴얼에 대한 발의, 조례안조차 폐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폐지 조례안을 검토조차 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자리 잡은 지 14년이 되었지만 그 처우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쥐어짜내어 운영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 불안정한 고용 문제, 인권 침해와 노동 산재 등의 문제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그 고통을 노동자와 장애인 이용자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끌어당기며 해야 할 일들을 미룰 작정이십니까? 목소리를 찾고 눈앞에서 치러지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결국 모두 늙고 병들고 장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돌봄 서비스의 첫 개선은 단지 지금 돌봄 서비스 종사자나 그의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돌봄 서비스야말로 지금 당장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시민을 위해 일했다는 거짓말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도,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국회의원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에 물 한 모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물 한 모금을 필요하는 저희 국민과 시민들을 위한 국회 발의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하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막 소개받은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에서 장애국장 맡고 있는 구범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돌봄 노동자들은 겁박받고 전염병, 코로나 사태도 전면적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뭡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오세훈은 패권을 잡으면서 서울시 소속된 돌봄 노동자 민간센터 및 서울시 서비스원 대폭 임금 삭감했습니다. 이래놓고선 약자의 동행을 하겠다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고통받는 약자들하고 동행하겠다는 이 정부 자체가 우습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발의하고 있는 국힘 반성하십시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현장으로 나와보십시오. 책상에서 펜타 굴리지 말고 1시간만 우리 중증장애인들 서비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고통과 힘이든지 현장에서 성희롱 발언 들어도 묻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현실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밥그릇 싸움하고 있죠.
얼추당치 않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발전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말 똑바로 했다고 경호처 새끼들한테 끌려나가는 카이스트 사건 보십시오. 쪽팔립니다. 쪽팔려. 탁상공연 하면서 펜트 굴리면서 따뜻한 데 있는데 계시니까 좋죠. 저희는요 따뜻해 있는 공간에 없습니다. 언제 잘려야 될지 몰라갖고 불안해갖고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전폐 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서울시 의회 국힘들은 오세훈 시장 즉 한강 사업에 밑거름이 되려고 지금 똥꼬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직권, 조련, 발의안 철회하십시오. 철회 안 하시면 끝까지 또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갖고 지금 활동전사를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듣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작년서부터. 이제 지금 임시회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또 본회의 데려가시죠. 본회의 때 본회의 상정하지 마시고 지금 폐지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 삭감했던 거 다시 돌려주십시오. 지금 전염병이 또 오면 또 우리 활동지원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앞선에서 또 일을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누구를 또 시키실 겁니까? 처우 개선 해주시고요. 처우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의지를 다시 불타게 뭐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10명 좀 넘게 나오신 선생님들이신데요. 다 시간을 비우시고 나오셨는데 이분들 결의에 받아서 저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에서 선생님들 처우 개선에 앞장서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사원은 저희들이 투쟁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다면 지금 그 민간의 80% 이상, 90% 이상이 민간에 맡겨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임금도 서로 다르게 한 기관에서도 임금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급하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서비스는 저희들한테는 큰 희망이고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공공기관 확충해 나가야 되는.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자기들이 이걸 없앤다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염원과는 다르게 후퇴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민간이 지금 좋아지질 않죠. 지금 한대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속이 될 거니까 좋아지진 않고 장기 요양법이 시작된 이후로 16년이 다 돼가지만 종사자에 대한 법 개정은 한 번밖에 안 됐어요. 초복에 대한 법 개정은 2016년도에 한 번밖에 안 돼서 그나마 사서원이 월급제고 그렇게 그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요양보호사들이 공공기관을 확충해 더 많이 확충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의지하고는 다르게 있는 것 자체만도 폐지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니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노동시민사회의 염원, 공공돌봄을 말살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조례안 전면 철회하라. 고령화, 사회적 재난, 환경오염 등 위험이 일상이 된 시대, 돌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아직은 젊다고, 장애가 없다고, 아이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모두에게 돌봄이 필요해진 시대, 이를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다. 국가가 직접 하면서 운영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책임지는 방법과 서비스 공급을 민간업자에게 맡겨 이익을 나눠주고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방치하는 방법. 우리나라가 선택한 방식은 후자, 즉 시장화 방식이다. 국가가 재원을 투입하지만 공급 주체는 민간 시장이다. 아무리 좋은 민간 사업자도 수익을 포기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이는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관들은 서비스 질과 안정적 공급보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민간 시장의 서비스의 질, 부정수급,
노동자 착취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노동자와 시민들은 그 해결책으로 정부 직접 운영, 즉 공공 운영을 요구하였다. 공공 운영의 필요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들어진 것이 사회서비스원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거의 동시에 터진 코로나19 감염병에서 위기의 순간을 가장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운영 방식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내내 이것을 자랑하였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말하며 다시 시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침을 수정하며 사회서비스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파기한 것도 모자라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발맞추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아예 조례마저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발의자들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례 폐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만약 서사원이 공공성 담보에 실패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배가 자초의 위험에 처할 때 선장이 그 책임을 선원들에게 돌린다면 그 배는 침몰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시 사서원을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명을 받은 황정일 서울 사회서비스원장은 서사원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혁신안을 내놓았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오세훈 시장은 사서원 예산을 축소하고 임금 체불을 들먹이며 불안을 조성했다. 서울시 의원 중에는 월급제로 고용된 재가서비스 현장 노동자들을 예산을 낭비하는 죄인인 양 몰아붙이는 자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중 회기 없는 날과 달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 누구의 월급제는 왜 당연하고 누구의 월급제는 왜 죄인가? 서사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원들은 민간업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패를 자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축소와 서사원 조례 폐지는 시대의 역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는 단지 그곳에 고용된 노동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급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돌봄을 염원한 시민과 노동자의 투쟁의 결실이며 공공 운영을 확대할 주춧돌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서울시의원은 이를 폐기하는 조례가 아니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편 국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회서비스법원에서 예산을 지자체의 독립체 산재로 만들고 우선 위탁 조항을 빼는 순간 이 사단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예산을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민간보다 공공이 우선 위탁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만 한다. 사회서비스 공공 운영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노동자들은 현재 민간과 공공 어디에 고용돼 있든 그 요구가 다르지 않다. 서울시원들은 서사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대 표결하라.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하여 예산과 운영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책임져라. 사회서비스원 확충하여 공공돌봄, 노동존중 실현하라. 2024년 2월 26일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